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오후 3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선고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이재명이야 죽든 살든 민주당이야 망하건 말건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아마 대법관들도 오늘 재판이 어떤 의미를 띠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법리적으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내용과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치가 개입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온갖 사람들이 이재명 상고심을 둘러싼 전망을 내놓았는데 파기자판 또는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 무죄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장 큰 근거는 선고 날짜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죄를 선고하면 후보 등록까지 앞으로 열흘이라는 여유가 있게 됩니다.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재명은 곧바로 후보직을 상실하게 되니 민주당은 촉박하기는 하겠지만 후보를 교체할 시간은 주어지는 셈입니다. 파기환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기환송이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니 최종 확정 판결 타이밍이 조금 늦춰지는 것일 뿐이지 유죄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이 선고되면 물론 이재명은 후보직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를 밀어붙일 동력은 없습니다. 분명 이재명이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민주당의 사정이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열흘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선고 날짜를 후보 등록으로부터 최대한 멀찌감치 잡았다는 것은 민주당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파기자판이든 파기환송이든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 높다는 말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마도 오늘 선고를 눈이 빠지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파기환송이 선고됐을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생각이라면 말하자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 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선고를 최대한 깔아뭉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선고 날짜를 앞당겨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고 사법부의 얼굴에는 똥칠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생중계는 대부분 원심이 파기될 때 허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를 했을 때는 항소심의 결과가 뒤집어져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생중계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의 경우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굳이 생중계를 해가면서까지 사법부가 욕을 들어먹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생중계를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100만원 이하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엄청난 욕을 얻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이기는 하지만 선고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라면 파기환송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 선고이지만 이재명은 분명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이 유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박빙의 대결이 될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은 유죄라는 사실이 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의 유죄를 기대하는 근거는 바로 대법관의 구성 비율입니다.
5년 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발언 혐의로 상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김명수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안철상, 노태악,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박정화 등 10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중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회피를 신청한 김선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12명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했습니다. 12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를 비롯해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좌파 성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상, 노태악,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대4로 좌파 성향 대법관이 앞서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파기환송이 7, 유죄가 5 이렇게 7대5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를 비롯해서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권순일, 김재영 대법관이었습니다. 반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도 내지 좌파로 분류되던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마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관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수 쪽 인사로 평가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마용주,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등은 모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등 10명은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가 지명했던 노태악, 이형구, 오경미 등 3명만 좌파 성향인데 선관위원장인 노태악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해서 노태악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구성비는 중도 보수와 좌파가 지금 10대2의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보다는 확실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당혹한 모습도 원심 파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용민은 또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한 박지원 의원은 대법관들과 내통하지 않았고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또 한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마도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수사였던가 또는 희망이나 주장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다. 이렇게 박지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지원을 면전에 앉혀놓고 망신을 준 셈입니다. 내일 이재명이 만약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 폭풍 같은 변화가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하겠지만 내부의 환호도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서두르고 또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곧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외로 수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파기자판이라면 이재명은 선고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체의 정치적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회의원직과 대통령 후보 자격 역시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2일 대장동 재판부터 꼬박꼬박 출석해야 될 것입니다. 개딸들이 반발하기는 하겠지만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해지고 아마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파기자판이라면 즉각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되는데 당내 후보들은 모두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불과 열흘 만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낙연 카드가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복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단죄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 즐거운 상상을 실현시키는 선고가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